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주의 황금기였을까요? 아니면 악몽이었을까요? 지난달 6일 제2의 대처로 불리던 트러스 영국 총리가 임기 44일 만에 전격 사임을 했습니다. 여러 비난이 쇄도하면서 결국 자리를 이렇게 내주게 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트러스 총리는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찰스 3세 국왕에게 사임의 뜻을 별했고 선거 공약을 지킬 수 없이 물러난다라고 그녀가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비로소 다음 주 자리를 내놓게 됩니다. 영국 언론들은 신임 총리가 44일 만에 사퇴한 초유의 사태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BBC에서는 엉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현대사에서 일어난 가장 빠른 수반 교체다라고 한마디를 내놓습니다. 가디언은 보수당의 실험은 죽었다. 용서하지 말고 잊지 말자는 논평도 함께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그녀가 최단기 총리라는 오명을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러스 총리가 사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낙수 이론을 신봉하면서 발표한 대규모 감세 조치에 있습니다. 지난 23일 연 450억 파운드, 즉 73조 원 규모의 감세 조치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발표 이후 파운드와 가치 그리고 영국의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서 글로벌 대혼란을 가져오게 됐죠. 전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자 이기지 못하고 부자 감세와 법인세율의 동결을 철회하게 됩니다. 사실 사임 발표 전날까지만 해도 그녀는 완강했습니다. 트러스 총리는 사임 요구에 대해 나는 싸우는 사람이지 그만두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실수를 한 건 사과하지만 나는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하도록 국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활동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트러스 총리가 발언을 했을 때 의석에서는 야유가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야유 속에서도 강하게 의지를 드러내면서 사임서를 일축한 거죠. 이렇게까지 한 그녀가 바로 다음 날 그만두겠다라고 말한 이유, 말할 줄 알았던 사람은 없었을까요? 뭐가 그녀의 사임을 부추겼을지도 함께 찾아봤습니다. 먼저 수수께끼 열쇠는 정치적 동지였던 브레이버먼 내무장관의 사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직서를 공개했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업무는 실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데 달려있고 마치 실수를 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진지한 정치가 아니다. 나는 실수를 했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왠지 트러스 총리도 이 사직서를 보고 조금은 뜨끔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앞서 파티 게이트 등으로 실망을 안겼던 보리스 존슨 역시도 내각이 줄줄이 앞서 사임하자 총리직에서 물러나기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감세안이 부정되면서 신뢰는 빠르게 붕괴되었고요. 보수당에서는 트러스 총리에 대해 사임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른들의 저녁에 초대해 트러스 퇴진에 대해서 일주일 내내 논의를 했고요. 심지어 경선에 참여했던 또 다른 의원과 손을 잡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관심은 후임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보수당 내 경선을 거쳐서 새 총리를 선출할 수 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국민 피로도도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단일 후보를 올리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론되고 있는 차기 후보는 당시 경합에 나왔던 인물들로 볼 수 있습니다. 가디언은 대부분 스낵 전 재무장관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CNN에서는 보리스 존슨이 다시 전면으로 복귀할 가능성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다만 CNN에서 보니까 동생조차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보수당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야당 노동당이 총선을 요구하고 있는 터라서 영국 정계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버티던 트러스 총리의 사태로 시장은 반등을 했습니다. 사임을 발표한 직후 영국의 파운드화는 미 달러 대비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BBC 통신과 또 다른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트러스 총리의 사임이 발표되자 파운드화는 장중 한때 1%까지도 올랐습니다.
아이리시 타임스의 기사도 함께 보시면요. 이번에 트러스 총리의 사퇴로 부재를 맞긴 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안정을 되찾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한마디를 내놓습니다. 각 나라에서도 이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이든도 한마디를 합니다. 미국과 영국은 강력한 동맹이자 영원한 친구로 이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미국의 최대 동맹으로 불리는 영국 총리의 초단기 사임은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은 매우 짧고 형식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놓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의 적지 않은 불만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외신의 평가입니다. 이 외에도 마크롱 대통령도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동료가 이런 식으로 떠나는 것을 보면 항상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참고하실 내용을 짧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떠나는 인물이 있다면 오는 인물도 있죠. 이탈리아의 극우 여성 정치 멜로니 총리가 다음 주 내각에 출범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여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극우파인 멜로니이자 독재자 무솔리니의 정치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그녀인데요. 이런 간판이 우려스러웠을까요? 이번에 그녀의 정치는 친나토, 친유럽일 것이라고 못을 받게 됩니다. 유럽에서 친러시아에 가까운 성향을 드러냈던 멜로니, 유럽의 아킬러스건이 될지 아니면 정말 이 말을 지키고 영국의 상황과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앵커 브리핑 톡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함께 짚어보시죠. 글로벌 마감 지수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내렸습니다. S&P 500의 11개 업종 가운데 3개는 올랐고 8개는 내렸습니다. 이날 상승폭은 통신주가 0.36%로 가장 컸고요. 하락폭은 유틸리티가 가장 컸습니다. 지수 함께 보도록 하죠. 다우는 0.3%, 나스닥은 0.6%, S&P 500은 0.8% 하락했습니다. 페드 당국자로부터 매파 발언도 이날은 이어졌습니다. 페드가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고 올 연말까지 4%를 훨씬 웃돌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요. 그러자 채권 시장은 여기에 반응하면서 상승폭을 확대합니다. 뉴욕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금리가 4.2%를 돌파한 건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 안전자산인 국채 수요가 몰리면서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상승했는데요. 블랙록은 금리가 오르는 이상 증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네요. 유가도 보도록 하죠. 유가는 중국이 코로나19 격리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이날은 0.54%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실적에 따라 대체로 희비가 갈렸습니다. AT&T와 IBM은 전장 대비해서 각각 7%, 4% 상승했습니다. 다만 아메리카 항공은 호실적이도 3.79% 떨어졌고요. 테슬라는 전날 실적 발표 이후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날은 7% 가까이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지수 함께했고요. 이어지는 JR 고수와도 함께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이혁은의 텐텐텐입니다. 매니저님, 오늘 이제 주말이고, 네. 주말이 내일 있고, 오늘 네.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장도 안 좋으니까 저희 오늘 더 화이팅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호재와 악재가 좀 공존했던 시장 같습니다. 네. 영국의 총리가 사임을 하면서 네. 변동성은 좀 잡아준 느낌이었고요. 일본 쪽으로 넘어가니까 또 엔달러 환율이 150을 네. 달성하면서 우리 시장에는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네. 전반적으로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볼게요.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네, 저희 시장 함께 텐텐텐과 네. 이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펀더멘털과 추세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3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좀 네.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오늘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네. 일단 이제 우크라이나의 재건 테마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주들 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램 리서치에서 반도체에 네.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해 줬다는 부분이 좀 눈에 띕니다. 이렇게 수급과 펀더멘털 추세 알아봤고요. 네. 이제는 리뷰 두 종목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파크 시스템즈부터 할게요. 역시 믿을 건 실적밖에 없었는지 최근에 또 실적 발표한 이후에 오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제
이제 거의 바닥 잡지 않았나, 그럼 상승할 민만 남지 네.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종목을 봐도 될까요? 일단은 이제 전체 그 반도체가 분위기가 좋아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 앞으로의 전망 밝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좋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큰 시세가 났을 때는 차익 매물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리뷰 종목들도 네.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주실 두 종목도 만나볼 네. 차례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해 주시죠. 오늘 첫 번째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최근에 애플 감산 소식이 있어서 네. 악재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고사양 모델 네. 쪽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었는데 LG 이노텍이 이제 고사양 프로 맥스 쪽으로 매출이 네. 크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굳이 악재가 아니라 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내용의 이제 그 증권사에서도 이제 언급들이 나오고 있고요. 고사양 모델 쪽으로 매출 증가가 또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고요. LG이노텍 손절가로는 25만 5천 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소개해드리죠. 네, 두 번째 종목은 LS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LS 들고 와주셨습니다. 오늘은 자회사가 큰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도 이미 이 뉴스 보신 분들도 많으셨겠지만 영국 쪽으로 이제 수주를 따내는데 그렇다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일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얼마나 효과가 있고 또 시너지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이제 LS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LS 소개해드렸고요. 목표가로는 6만 9천 원 네.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금을 맞이해서 불같은 네. 수익 날 수 있는 두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호근의 텐텐텐이었습니다. 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리포트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진투자증권에서 4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비에도 지지 않는 리포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K증권 원가 상승분의 상세 노력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첫 번째 기업은 칩스앤미디어입니다. 현재 주가 사각은 16,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칩스앤미디어에 대해서 3분기에 4분기 연속 로열티 매출액 30억 원대를 달성하면서 실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포인트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자동차와 홈 가전 부분에서 안정적인 로열티 매출이 지속되고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말합니다. 30억대의 안정적인 로열티 매출이 지속되고 또 글로벌 라이선스 추가 계약을 예상하기 때문에 4분기에도 실적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의견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회사도 함께 보시죠. BGF 리테일입니다. 현재 주가 상황은 18만 2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BGF 리테일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24만 원을 제시합니다. 편의점 채널 매출 증가액은 7월, 8월 모두 증가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상품군으로는 인플레이션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 외식을 대체할 수 있는 신선식품과 가정 간편식이 잘 팔렸습니다. 인플레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걸 감안하면 객단가 상승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회사도 좋습니다. BGF 로지스라고 있는데 유가 하락에 따라서 긍정적인 영업 환경을 이어가고 있고 BGF 푸드 또한 FF 단가 인상으로 실적 개선이 예상됩니다. 유통업종 내에서 편의점은 인플레이션 수혜와 경기 둔화 방어에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매수 제시하고요. 목표 주가 24만 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키다리 스튜디오도 함께 보실까요? 현재 6,44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인기 상위권 작품인 광안 그리고 물가의 밤 등이 일부 완결 후에 9월과 10월까지 휴재기를 가진 것이 주요했습니다. 주요 작품들이 10월 기점으로 대거 시즌 2연재를 시작하는데요. 4분기 거래액 반등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는 키다리 ENT 합병 이후에 영상 제작과 판권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웹툰 원작의 BL 드라마인 해피 메리 엔딩은 촬영을 마치고 중국 플랫폼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힘내라 여대리는 현재 캐스팅을 마치고 내년 중순 촬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굿즈 사업의 매출이 연간으로 50% 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다만 마케팅 비용은 조금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돈줄 리포트 알아봤고요. 나머지 두 개는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